자산 40조 원, 연매출 29조 원, 항공기 315대로 세계에서 7번째로 큰 항공사가 한국에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빅딜이 확정된 것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종업계인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고 판단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톱2 항공사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합쳐지면서 추후에 이들이 독과점적인 위치를 이용해 항공요금을 인상하며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국토부는 외항사 및 저가항공사와의 경쟁 등으로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다.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이번 통합 작업에 참여해 오너 및 경영진의 책임 경영 의지를 끌어내고 건전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즉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 경영진들의 독과점 위치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다며 경영진을 교체해버리는 방안까지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실적이 미흡하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포함한 현재 경영진을 퇴출할 수 있다 발표했습니다. 저가항공사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대한항공이 출자한 저가항공사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이 출자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이 세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통합계획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저비용 항공사가 탄생하는 것이고 아시아에서는 에어아시아 다음으로 큰 LCC 항공사로 도약하게 됩니다. 매출액은 1조 8천억 원에 육박하고 항공기가 59대가 되죠. 한국의 톱2 항공사 메가딜에 전세계 언론들도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항공 전문 뉴스 심플플라잉은 대한항공의 라이벌 아시아나를 인수했다. 전세계 10대 항공사 중 하나가 탄생하게 된다 보도했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1조 8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확정했다. 한국의 두 대형 항공사의 결합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전 세계 항공사들이 낮은 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라며 한진그룹 측의 발언을 인용해 일반적으로 인구 1억 명 미만의 국가에는 풀서비스 항공사가 한 곳만 있다.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은 모두 하나의 풀서비스 항공사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은 두 개의 풀서비스 항공사가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번 아시아나 인수가 완료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많습니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주요 혐의를 보시면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은 270억 원 규모의 횡령 배임, 610억 원 규모의 상속세 포탈, 건강보험공단에서 1522억 원 상당 부정지급, 약사법 위반, 조세 포탈 의혹, 그리고 조양호의 아내 이명희 씨는 운전기사, 가정부, 직원 등 상습 폭행, 외국인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해외 명품 및 생활용품 등 밀수입,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당시 부사장은 접시 위에 뜯어지지 않은 땅콩을 발견하자 객실 승무원을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견과류는 일부 사람들의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뜯어먹도록 봉지째 나눠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설명했음에도 객실 승무원은 그녀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애걸하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이것도 모자라 기장에 회항을 지시하기까지. 영국의 가디언은 이 사건에 대해 땅콩 분노 사건으로 한국의 항공법 개정 촉구라는 제목과 함께 땅콩 회항 사건을 심도 있게 보도했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월스트리트저널도 이 사건을 자세히 다루며 조 부사장의 행동은 대한민국 항공법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진일가의 갑질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콩 갑질에 이어 이번에는 물컵 갑질인데요. 대한항공 회장 차녀인 조현민 전무가 자사의 광고 제작을 위해 협의하던 중 회의실에서 광고 대행사 담당 팀장에게 물컵을 집어던지며 상대방 얼굴에 물을 투척한 사건입니다. 대한항공 영국편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협의하던 중 영국에 대한 질문에 광고 대행사 팀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이 물컵을 집어던진 이유로 밝혀졌는데요. 이와 함께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부하 직원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화내는 음성
함정 파일까지 공개되자 논란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아시아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시아나항공기 내에서 땅콩 회항과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박상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손을 잡고 그를 에워싼 아시아나 승무원들은 아시아나항공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침묵하지 말자에서 그간 박 회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해야 했던 손깍지, 포옹, 반려가 안기기 등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승무원들은 회장님을 둘러싸고 서서 이 타이밍에서 A씨가 나와서 회장님께 사랑해요 외치고 와르르 회장님께 달려가세요. 교육원에서 그랬었다. 양손 깍지 낄 사람 정하고 울 사람 정하고 헤어지기 전에 붙잡기 연습 및 사진 찍자고 조르기 연습 모든 기수 승무원들이 저렇게 수료한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노선 담당자 A씨는 대형 여행사 6곳의 중국 패키지 여행 담당자에게 경쟁사의 중국 난징 스터디 투어에 참석하면 아시아나항공 고객사 탈퇴로 간주하고 향후 영업 부진을 특가와 별도 맞춤형 프로모션 지원이 불가능하다 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밝혀졌고 기내식 대란까지 겹치면서 갑질 논란이 커졌습니다. 때문에 이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여행사 및 협력사들의 얼마나 더 심각한 갑질을 할지 우려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이례적인 수준으로 뜨겁습니다. 단순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통합돼 세계 7위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항공사 서비스 품질 리서치 기관인 영국의 스카이트랙스는 아시아나항공을 월드베스트 캐빈 스태프 승무원 서비스 부문 세계 1위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92개 이상의 다른 국적을 가진 346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세계 200여 개 항공사 승무원들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 서비스 품질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입니다. 탑승 시 승객에 대한 인사, 언어 능숙도, 친절함과 예의, 기내 분위기, 승무원 외모,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는데 세계 최고라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퀀타스 항공 등을 모두 제치고 아시아나항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안정성 부문도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어버스는 지난해 1년 동안 가장 안전하게 항공기를 운영한 항공사에 주는 최고 운영 신뢰성상을 아시아나항공에 건넸습니다. 에어버스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아시아나항공은 정비 신뢰도 부분에서 99.86%를 기록했는데요. 1만 편의 항공기 운항 시 단 14건의 정비 지연건만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전세계 항공사 평균이 68건,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공사 평균이 47건이나 되는데 아시아나는 고작 14건에 불과했습니다. 대한항공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가 주관한 2020 트래블러즈 초이스 어워드에서 여행객들이 선택한 세계 10대 항공사 순위 3위에 선정됐고 에어카고 월드가 주관하는 에어카고 엑설런스 어워드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어워드를 수상하며 항공화물 서비스 부문에서 전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쳐지면 자산과 매출 규모는 전세계 7위이지만 세계 1위 수준의 서비스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전세계 전문가들은 합병 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도약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달리 일본 항공산업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일본의 양대 항공사인 전일본 공수와 일본항공은 올해 각각 5.5조 원, 2.5조 원씩의 초대규모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창사 이후 가장 큰 손실 규모인데요. 결국 전일본 공수는 연말까지 약 100명, 내년 봄까지 약 400명 이상의 직원을 콜센터로 보내 일하게 하거나 계열사의 호텔 접수 업무를 맡길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 KF-X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AESA 레이더 역시 순조롭게 개발 진행 중이며 이제는 소프트웨어 탐험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AESA 레이더는 잠자리 눈처럼 생긴 소자 전용기로 구성됐습니다. 소자 하나하나가 작은 레이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개 전목 표물을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국산 AESA 레이더는 한국 전투기의 탑재할 핵심 장비입니다. 당초 스텔스 전투기인 F-35E를 쌓은 대가로 미국의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이 기술을 넘겨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어 2016년부터 자체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연구 개발진은 해외 기술 이전 없이 AESA 레이더를 연구 개발 착수 집행해서 4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AESA 레이더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10개국에서만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실제 KF-X 시제 1호기에 적재한 뒤 체계 통합, 지상시험, 비행시험 등을 통과하면 2026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게 방사 측의 목표입니다. 테스트 결과 프랑스 라펠 전투기 탑재 AESA 레이더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AESA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과 해상의 목표물을 찾아내는 장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됩니다. 하드웨어는 국산 안테나 장치와 전원 공급 장치, 외국산인 송수신 처리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대관, 공대지, 공대함 전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AESA 레이더가 완성됐다 해도 전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아직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미국조차도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개발 지연으로 F-35 시험 일정이 늦어졌고 지난해까지도 수백 건의 결함이 발견돼 성능 시험 기간이 1년 연장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레이더와 전자전장비 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돌출 변수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KF-X 엔진은 GE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J400으로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에 많이 쓰이는 제트 엔진으로 호환성 및 정비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화 테크윙과 G사가 기술 협력을 맺고 2020년부터 공동 제작하고 있습니다. KF-X 엔진은 GE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J400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생산 중이며 워낙 신뢰성이 있는 제트 엔진이다 보니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고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공대지 미사일은 한국형 타우루스 미사일을 국내 개발해 KF-X 전투기에 장착하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ADD가 LIGX-1과 함께 지난해부터 탐색 개발을 시작, 내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심의를 거쳐 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갖춰졌는지 등을 검토한 뒤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체계 개발을 진행해 200여가를 만들어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개발비만 3,100억 원, 생산비는 5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KF-X 전투기의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폭탄이란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유도 폭탄으로 정밀 유도 방식을 사용해 명중률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구체화되면서 KF-X 개발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F-X 전투기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산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9 사이드와 인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미 정부의 수출 승인 거부로 유럽 MBDA사의 미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사의 IR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선정됐습니다. 반면 공대지 무장인 스마트 폭탄의 경우 미 정부의 수출 승인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산 무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레이저 유도 폭탄인 GBU-12, GPS 유도 폭탄인 J담과 레이저 J담, 서구경 폭탄, 바람 수정 확산탄인 WCMD 측 CBU-100과 KF-X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 스마트 폭탄들은 이미 우리 공군에서 사용 중이고 KF-X에 통합될 경우 유사시 중요 목표물에 대해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며 원거리 공습으로 전투기의 생존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제 1호기를 내년 2021년 상반기에 출고하고 2022년엔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 개발을 완료된다면 2022년 힘차게 하늘을 날아오르는 KF-X 전투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제기가 초도 비행을 성공한다고 해도 많은 문제점과 결함을 수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자주국방을 외치기보다는 뭔가에 도전하면서 자주국방을 외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에 글에서도 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국산 유동무기, 공대지 미사일, 유럽 공대공 미사일, 미국의 스마트 폭탄 등 우리가 만들었기에 이런 무기들이 KF-X 전투기에 장착이 가능하고 또 그만큼의 선택지가 넓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선택과 개발이 진정한 자주국방이라 생각하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하늘도 경제도 지키는 KF-X 무기 국산화, 수출 함께 뜬다. 지난 10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공군의 한국형 전투기 실물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미래 우리 영공을 책임지게 될 한국형 전투기 실물 모형이 지난 10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공군의 F-35 1호기가 지난해 3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로켓 마틴사 최종 조립 공장에서 열린 출고 행사에서 시험 비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결의는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산 F-35 전투기보다 크기가 좀 더 크고 모양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F-35A는 5세대, KF-X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KF-X의 운영 비용은 F-35E의 절반에 불과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목표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 중량 25,600kg, 최대 속도 마하 1.8,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인 F-35E보다도 높은 기동력을 노립니다. 4.5세대이지만 운영비 F-35E 절반. 최대 탑재량은 7,700kg으로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를 설치했습니다. 최신 공대공 미사일과 우리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한국형 타우러스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저핏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기체 내부로 수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수한 성능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F-X를 비판하는 여론은 적지 않으며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완전히 선회해야 한다는 혹한 주장까지 나옵니다. 사업이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됐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도 보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보지 못한 사업의 이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X 사업은 올해로 4년 차에 착수했는데 만들어진 일자리가 6,800개에 이릅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 111개의 기관이 참여해 일으킨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현재 2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제, 풍년 지역은 조선업 침체로 지역경제 붕괴 수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KF-X를 개발 중인 카이는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경력 근로자 193명 중 55명을 조선업계에서 채용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도 200명이 넘는 조선업 숙련 인력이 카이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전투기 개발 사업이 실업인력을 빠르게 흡수해 지역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조선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7년이 남아 더 많은 일자리